약 8년간 7억 원 상당의 미래창조부 보조금을 빼돌린 법인 대표와 교수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급식 사태에 이어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내년 4.13 총선을 5개월여 앞둔 가운데 통영 고성 지역의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인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8년간 7억 원 상당을 빼돌린 법인 대표와 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허위 직원 등재는 물론 자재가 부풀리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만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공계 대졸자 중심의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한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각 업체 중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남도는 2008년부터 도를 주관기관으로 해 K법인과 A대학 산학협력단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에 참여했던 K법인의 대표 47살 엄모 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국고보조금 57억 원 중 7억 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엄 씨는 보조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허위 직원 등재나 직원의 임금을 부풀려서 지급한 후 되돌려 받기, 강사비 부풀리기, 교육 자재비 빼돌리기 등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 씨가 횡령한 7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은 함께 사업에 참가했던 A대학 산학협력단의 전 현직 단장인 교수 4명이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법인과 A대학 산학협력단은 수차례에 걸친 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오히려 2013년도에는 이공계 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관인 경상남도나 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기술진흥협회, 기술사회 등에서 감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고, 그리고 이 돈을 빼돌리는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한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K법인 대표인 엄 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A대학 교수 4명을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사업의 횡령 내지는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불법 행위를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남도청에 행정 통보하여 빼돌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또 맞붙었습니다.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의 계속된 대립으로 도민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경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예산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있으며 도청에서 법정 전입금을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해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간의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들까지 양측으로 엇갈려 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61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전국 최초를 자청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학교 교육의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있으며 도청에서 상계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강조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경남도의 정당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딴지 걸지 말라며 경남도의 예산 편성을 찬성하는 의견의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에서 경남도의 누리과정 직접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을 경남도가 직접 편성하여 보육 현장의 혼란과 도민들의 불안을 막겠다는데 무엇이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인가.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놓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에 매년 전출하는 법정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홍 지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전출금은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진보 좌파 교육감들은 대정부 정치 투쟁에만 몰입하지 말고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라며 비난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이어 이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경남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책 방안 없이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내년 4.13 총선을 5개월여 앞둔 가운데 통영 고성 지역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일 이학열 전 고성 군수가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11일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현직 이군현 의원 또한 현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하나의 금배지를 두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서 전 차관은 통영과 고성 지역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한 출마의 변을 통해 중앙 정치의 현장에서 익힌 행정 경험을 통영과 고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행정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의 중심부에서 행정을 익힌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만이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 통영과 고성을 아울러 남해안의 경제, 문화, 관광의 핵심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서 전 차관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난 9일 출마를 선언한 전 이학열 고성 군수까지 새누리당 출신 도전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현 지역구 의원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까지 올랐던 이군현 의원도 서 전 차관과 이 전 군수 등 쟁쟁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강서구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도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홍순우 전 경남도지사 정무특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금배지 전쟁이 시작되면서 향후 진행될 새누리당 경선과 야권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50여일 남겨두고 있고 또 다음 달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되는데요. 이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015년 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관내 통영과 고성 지역은 벌써부터 몇몇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50여일 남은 가운데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선거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예정자와 또 앞으로 선거 사무를 하실 분이 선거법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또 선거 방송 토론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아카데미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 주요 제한 금지 행위,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 등록 방법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매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선거 환경 속에서 다년간의 선거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선거 전문가들로 핵심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에 대해 설명하며 알기 쉽게 진행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등 제한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 후보자가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마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직을 사직하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고 있고 다양해지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내년 4.13 총선 선거법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가 최근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값비싼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 체납징수 기동팀은 최근 A씨 집을 가택 수색해 명품 시계, 귀금속, 현금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 30여 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버텼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최근 10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올 연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고액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인근 부산광역시와 한려수도 도시와 관광협력해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동반자적인 관광 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의는 한계가 있어 부산관광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없는 진해군항제 등 볼거리와 마산 아귀찜과 같은 먹거리 등 창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아이템을 내세워 관광의 도시 창원시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성장 잠재력과 혁신성을 경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 중견기업 10개사에게 창원형 강소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창원형 강소기업 사업 설명 및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주식회사 대건테크 등 10개사에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 등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중견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까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총 20억 원을 투입해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조선업계의 침체로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거제에 청약 신청해서 전체 997개 가구 모집에 총 4,932명이 몰려 평균 4.9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5월 분양한 현대산업개발의 거제 2차 아이파크는 최고 12.32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전타입이 1순위에 마감됐으며 GS건설, 대우건설도 역시 청약 결과가 좋았습니다. 한편 지역 중개업계는 거제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 청약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성소방서는 고성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 능력을 높이고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제18회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수관 현장, 방수 자세 등 총 3종목에 대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식후 행사로 어울림 마당을 실시해 소방 가족들의 우호 증지를 도모했습니다. 이날 장태기 고성 소방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성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용 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래의 기계산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2015 국제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전이 11일부터 1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14개국 181개 업체가 350개 부스에서 금형 가공기계, 공구 및 계측기계 등을 전시하며 특히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는 3D 프린팅 기술 특별관과 주요 글로벌 업체가 참가하는 사출 성형 특별관도 운영합니다. 2011년부터 산업통상부에 의해 국제전시 인증을 받은 이번 전시회는 동남아 지역 20여 명의 실구매 바이어가 참가해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 계약 중심의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로 이루어집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8만 5천 톤급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사망했으며 7명의 근로자는 유독가스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기술력 근간인 ICT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ICT 산업 전담 기관을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설립합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뒤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중으로 설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창원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지역 상공인, 시민 등 70여 명은 롯데그룹의 지역 독과점 해소와 상생을 촉구했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인근 통영거제시 유명 관광지와 제휴해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행사 기간 제휴 관광지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제휴 관광지 입장권 소지자는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가 주말에도 시행되고 2017년부터는 매일 시도 단위로 예보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제가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하루 4차례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동체 정원 공모 사업에 서호벼락당 음악정원을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음악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공동체 텃밭과 음악 기호를 형상화한 정원으로 서호벼락당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새마을부녀회는 9일 창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배국자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과 서은태 도새마을회장, 칭찬 주인공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칭찬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군별로 추천된 창원시 박윤호 씨를 비롯한 20명에게 칭찬패와 칭찬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통영시는 10일 통영 RCE 세자트라 센터 강당에서 지역 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건강도시 통영조성이라는 주제로
건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식수는 좌장을 맡은 고신대 고광욱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패널 토의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패널들이 분야별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20명은 11일 농촌 일손 부족으로 감수하기 한창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나무 재배 농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참가했습니다. 고성군 영호면은 10일 면사무소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영대마을 이장 자녀의 치료를 돕기 위해 이장, 면사무소 직원, 면내 기관단체 등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성금 1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은 10일 평성 농협창고에서 진행되는 건조벼 수매 현장을 방문해 1년간 땀 흘린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창원시 마산보건소는 정밀 암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해 노인 실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오는 30일에 내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고성군은 10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수강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고성군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종합사회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총 8강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